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대한 책무를 맡겨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원활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감사자료 분석과 현황 조사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오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 요구자료 작성을 위해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제316회 임시의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해 금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집행기관의 각 분야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소관 사무에 대해 명확한 보고와 자료를 제공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일 감사 대상은 홍보 정책 담당관, 감사 담당관, 기획행정실입니다. 먼저 담당관 및 실장으로부터 소관 분야별 주요 업무 현황 및 실적과 관연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및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받고 이어서 각 부서별 소관 전체 사무에 대하여 위원은 위원석에서 담당관 기획행정실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당 질의 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최대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 일정에 따라 먼저 홍보정책 담당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기획예산과장, 홍보정책 담당관, 감사 담당관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부시장이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2020년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8일 부시장 조학수. 기획사부장 심정중, 홍보처리 담당관 김영준, 감사 담당관 최정훈. 홍보정책 담당관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관연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 담당관 김영준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너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정책 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통과 공감의 홍보 마케팅 강화입니다. 기존에 운영 중인 소셜미디어 외에 네이버 TV, 틱톡 등을 신규 개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홍보 트렌드에 맞춰 효율적인 홍보 체계를 구축,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SNS 캐릭터 감동이를 활용한 상품 개발과 서울시 인구 밀집 지역 공략 홍보를 위해 감동이 습격 사건 신규 콘텐츠 제작과 톡톡 튀는 홍보 콘텐츠 아이디어 발굴 제작으로 시민들이 먼저 공감하는 진정성 있는 소셜미디어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 소통 시정 홍보입니다.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시민 신뢰도 향상과 시정 홍보 효과를 위해 언론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구축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보도료 작성과 매월 1리에 걸친 각종 기획 보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매월 1만 부를 발간하는 함께린 양주는 구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블로그 포스팅,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는 등 시정 홍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미디어 콘텐츠 및 사진 유희를 통한 홍보입니다.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통한 홍보는 시정 뉴스, 기획 홍보, 스판 영상을 등을 제작하여 케이블 방송, 전광판, IPTV, 유튜브, 미디어 시정 등에 홍보하고 있으며, 사진, 이미지 및 드론을 통한 홍보를 강화, 행사, 자료사진, 항공사진, 영상 등을 촬영, 언론사 및 각 기관에 제공하는 등 시정 홍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 담당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추가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총 4건으로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먼저 25쪽 시정 홍보의 효과성 극대화입니다.
홍보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양주역, 덕정역 등의 버스 일대에 올해 3월에 시범적으로 6곳에 응원 메시지 등을 담은 홍보 CCTV 부착을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에도 SNS 운영, 콘텐츠 발굴을 통하여 시민들과 적극 소통하는 등 시적 홍보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홍보 지원물 설치 사업의 일괄성 재고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관내 6개소에 홍보 시설물을 설치하였으나 설치 년도 장소별 조명 설치 여부에 따라 사업비가 상이하였습니다. 올해는 신규 설치 계획이 없으며 향후 설치 계획이 생길 시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신문 구독 기준 및 광고비 지급 기준의 적재성 확보입니다. 신문 구독료의 경우 현재 각 부서별 신문 100호수와 마찰 등을 해소하고자 언론홍보팀에서 25개 지방지별 15부를 기준으로 각 실과소에 제거가 있으며 중앙지와 경제지, 주요 지방지 경우 시장실, 부시장실, 국장실, 업무 홍보팀에 배부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문 구독료는 해당 신문사의 청구에 따라 매월 매분기 지급하고 있으며 언론사 관계, 홍보 업무 추진 등의 고려해 현행 방안을 유지 중에 있습니다. 광고비의 경우 2018년도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이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9년 2월에 이어 올 1월에 홍보 집행계획을 수리하였으며 한국 ABC협회 인증부서 참여 여부, 뉴스 공급 포털 등재 여부 등을 검토해 광고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합리적인 기준과 운영의 묘를 통해 인터넷 등 언론 매체 등의 증가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최단의 시정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홍보대사를 활용한 홍보 철저입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홍보대사를 활용 기획 영상 10회, CF 촬영 3회, 각종 축제 행사 등의 활동으로 시정홍보에 적극 참여를 시켰으며 이외에도 홍보대사가 시 홍보를 위한 역할을 충분히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정책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추가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정책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정책 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근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홍보 정책 담당관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부서명이. 근데 홍보는 좀 이해를 좀 되나 정책은 뭘 하나요? 정책은 지금 이제 담당관님 설명을 쭉 들어보면 이제 홍보 얘기는 많은데 뭐 정책 얘기는 없어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홍보하면 이제 뭐 우리가 신문 홍보다,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적어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팀을 분리를 하면서 홍보 정책이라는 팀을 만들면서 저희가 새로운 걸 개발을 많이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요새 뭐 우리 뭐 감독 이치를 제약해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요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수요일마다 입고 들어가고 뭐 감독이 탈을 적어서 홍보한다든가. 그러니까 그동안 안 했던 일을 새로 정책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정책에 대해서도 좀 앞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 담당관님 말씀하신 내용이 대부분이 네. 홍보만 있어서 예, 예, 예. 정책 팀이 있는 거죠? 네, 있습니다. 정책 팀이 뭐 하나 하고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제 지난 연도에 이제 시정 홍보 효과 극대화해서 이제 본 의원이 이제 뭐 덕정역이나 양주역 그게 이제 전광판 뭐 내지는 뭐 사람이 시민들이 가장 그 많이 있는 곳에 그런 시 홍보 시정 홍보라든가 또 뭐 지역 홍보 또 행사 홍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사연으로 이제 못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무슨 토지가 자연 녹지로 돼 있어서 못한다 뭐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 그렇죠. 저희가 이제 토레이라고 잘 협의도 안 되고. 네, 그걸 협의 안 되고 지금 저희가 과 같은 게 도시계획과나 그런 쪽에서도 안 되고 이제 그 광고물 쪽에서 안 되고 해서 저희가 이제 다른 방안을 찾아서 저희가 이제 통합가치센터 거기에다가 이제 그 자막판으로 해가지고 그걸 설치하려고 한번 계획을 세웠었는데 저희가 시청했는데 그 요새 그
경제가 저러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 예산이 많이 지금 깎이는 편입니다라고 올해 그걸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그 시에서 뭐 사업을 뭐 LH공사나 또 양주시에서도 뭐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보면 뭐 그린벨트까지도 해제하면서 사업을 하는데 그 뭐 토지 용도에 맞지 않고 뭐 이렇다고 해서 좀 못하는 거는 조금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좀 신념이 부족한가 이런 생각을 많이 좀 갖고요. 예산을 보니까 2018년하고 19년도 그 미디어 매체 홍보 지원하고 보도 지원 강화 이 부분도 뭐 증감이 별로 없이 그렇죠? 네, 다 비슷하게 되네요. 근데 이제 그 중앙지 같은 경우는 10개사에서 18개사로 이렇게 늘어났는데 2018년 대비해서 2019년에 2020년은 이제 어떻습니까? 광고는 그 중앙사 거의 비슷하고요. 저희가 늘어나는 아니, 게 중앙 매체가 네, 10개사에서 그다음에 이제 2019년에 18개사로 이렇게 늘어났더라고요. 8개나. 중앙 매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언론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뭐 지방의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 신문은 뭐 작게 들어가지만 네네. 이런 데는 뭐 최소 뭐 한 300만 원, 뭐 500만 원 줘야 되잖아요. 뭐 광고 한번 낸다면. 330 이상입니다. 예. 예? 300만 이상이죠. 네네. 이제 그런데 많이 늘어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1년 동안 8개사가 늘어났는데 저희가 그 전에는 이제 그 중앙 언론이 그 전에는 이제 그 지방에를 거의 다 안 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2019년부터 이제 광고 그 기업 광고가 다 끊기면서 그 지방 쪽으로 많이 이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언론사한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 초인원 취재 때 일괄적으로 그렇게 다 했습니다. 똑같이 그러면 330. 지금 올해는 몇 개사가 몇 개사나 좀 올해도 작년 수준에 맞춰서 홍보할 날입니다. 18개사? 네네. 13페이지 보겠습니다. 11페이지하고 같은 내용인데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같이 이제 질의를 좀 많이 했는데 그 2018년도 또 지난 연도에도 이렇게 보면 그 예산을 이제 변경해서 사용했네요. 미디어 매체 홍보 지원하고 보도 지원 강화 이렇게 해서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변경에 대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홍보를 하다 보니까 인터넷 매체가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예산이 우리는 지금 4년 동안 거의 그 홍보 예산이 그 언론 홍보팀 거의 그 그대로입니다. 늘어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사는 많이 늘어나 하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 담당관님 네. 그 변경된 사연을 물어본 거야. 예를 들어서 그 2018년에도 이제 변경을 했고 19년에도 이제 변경해서 예산을 사용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2018년은 뭐 그렇다 쳐요. 그러면 2018년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으면 2019년도에는 그 집행 잔액에 남지 않게끔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변경된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2018년도에는 이제 116만 원이고요. 2019년도 230만 원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변경을 이제 했다? 그 일하던 미디어하고 이제 그 언론사가 네. 그 미디어 시장이나 거기도 보면 이제 언론사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미디어 나갈 게 글로 나가게 된 거죠. 중복되고 잘못돼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죠. 네네. 이런 것도 좀 뭐 처음부터 예산을 이렇게 성립할 때 좀 네네. 제대로 해서 예산 규모에 맞게 또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하는 거 그냥 중복구시로 막 변경하는 것보다는 네네. 집행을 잘 해줬으면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게 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을 18년 19년에 집행한 것도 보면 뭐 SNS를 통한 시정 홍보 이것도 집행률이 좀 떨어지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2019년 같은 경우는 뭐 1억 1,100만 원 정도 되는데 집행은 9,900만 원이다. 블로거
기자단 운영 네, 보셨어요? 제가 보겠습니다.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소식지 같은 경우 시정 수요시 홍보 이것도 9,600에서 이제 9,2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이렇게 예산이 그 시정 소시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저 한국양주 그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차액이 남는 거 우리가 이제 그 우리가 보내게 되면 그 우측에서 하는 그 광고 저기 있거든요. 그게 좀 저거 한 거지. 그 이제 깎인 거지. 저희가 예산을 적어놓은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집행률이 떨어져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우리 저 언론사 이런 데서도 저 의회 와서도 많은 또 얘기하잖아요. 뭐 저 광고 문제 이런 문제, 뭐 홍보 문제 이런 문제를 좀 예산을 좀 많이 해서 좀 적절하게 해줬으면 어떻게 좋겠냐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많이 와서 좀 찾아와서 얘기하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거지. 저희가 이제 언론 그 홍보팀에는 언론팀에 거기는 저희가 언론사하고는 그쪽은 지방지 친문사 쪽은 거의 다 저걸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제 그 홍보 정책팀에는 방송사라든가 CBS 이런 그런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그 자료가 안 될 경우에 좀 덜 나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로그 기자단 운영이 이제 한 1억 정도 내외 예산인데 그렇죠. 네네. 이 부분이 좀 우리 담당관님은 그 운영하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본의원이 좀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뭐 사업장이나 뭐 식당이나 이런 그래서 데 가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다른 이제 거는-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내용 알고 계시죠? 네,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을. 왜냐하면 뭐 시를 홍보 정책 담당관실에서 관리 운영하는 그 블로그 기자단 이게 대부분이 봉사로 생각해야죠. 그렇죠. 예? 네. 일정 부분 조금 소정의 이제 저 예산을 좀 집행하는 거고 그렇죠. 네네. 그랬을 때 그 아무래도 이제 기자라 그러면 뭔가는 좀 저 사업하시는 분이나 뭐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이 생각했을 때 받아들이는 게 그런 거 알고 있죠. 예, 저희가 그래갖고 그래도 그런 적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한끼는 양주나 이쪽에 그 다른 블로그 시하는 쪽에 식당 쪽이나 그쪽은 저 만약에 취재를 할 경우에는 그 위생 그 보건소 쪽에 의뢰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해라. 왜냐하면은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만약 식당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가서 이제 좀 갑질 같은 걸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안 저거 하려 그리고 저희가 그래갖고 블로그 기자단이나 이제 기자단은 1년에 한 번씩 저 다시 이제 뽑습니다. 잘 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잘 하시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몇 분이 이제 그분들이 이제 본의원한테도 직접 오락해서 가봤어요. 네네. 사업장에도 가보고 이런저런 얘기 다 하는데 그래서 내가 참 어떻게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이고 시에서 운영하는 시 그분들이 이제 받아들이는 거는 그 시에서 운영하는 기자단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시에서 운영하는 거는 시에서 이제 좋은 걸 찾아서 홍보도 해주고 또 그분들 또 이렇게 저 뭐 그 사업하시고 뭐 소상공인들도 홍보도 해주고 이래서 좀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되고 이런 취지에서 한 거죠. 네, 그렇죠. 네네. 그런데 이제 그걸 권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그렇죠. 그 저번 말씀 저가셔서 특별히 요새는 그 말씀 저한 대로 그 이제 그게 문제가 이제 의식적 같은 데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은 자제하는 거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 자제보다도 그 하는 거 좋아요. 하는 건 좋은데 이제 부작용이 없어야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준비를 잘 해주셔서 네네. 준비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가 뭐 공개적으로는 뭐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 정책 담당실에도 적절하게 뭐 교육이나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부분을 뭐 조치 결과로 좀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비 홍보비 집행 내용을 보니까 이게 좀 차이가 좀 많이 뭐 어떤 데는 그 전년도하고 그다음에 2018년도하고 그 홍보비 주는 게 이제 비슷한 데도 있고 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이유는 뭐죠? 아니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서 네.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대부분이 이제 그 이 홍보비 이제 집행하면서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그죠? 많이 네네. 이제 우리 담당관님께서 시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네네. 예, 뭐 광고 많이 달라고 뭐 이러는데 안 줄 수도 없고 또 주잔이 또 예산은 한정돼 있고 이런 부분 그런 고충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뭐 상당 부분 이렇게 각 매체별로다가 좀 차이 나는 부분이 뭐 똑같은 인터넷 신문이고 또 뭐 지면이 있는 신문이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적절하게 좀 우리 저 언론사 매체에서 좀 불만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잘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얘기한 부분 이런 부분을 홍보 정책 담당관에서 앞으로도 뭐 할 얘기는 많으나 좀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한미령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미령 의원입니다. 책자 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행정관서에서 신문이나 잡지, 정기 간행물을 구독하는 현황을 달라 하는 요구 자료를 네네. 보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지금 잘 보내주셨는데요. 담당관님께서 생각하는 혹시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해서 각 부서별로 신문이나 잡지나 정기 간행물을 구독하고 계셔야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2018년이나 19년 자료를 보니 그 신문은 2019년에는 신문은 54 매체를 통해서 약 대략 8,536부수를 해서 약 8,600만 원을 지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정기 간행물 또한 2019년에 한 대략 정기 간행물은 한 대략 얼마입니까? 이게 토탈 2019년에 13 매체수를 통해서 한 3,700입니다. 예? 3,783. 그렇죠. 예. 네네. 그러면 이러한 거를 통해서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해서 어떤 효과를 얻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 이게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본의원은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지국이 6개 지국이 있습니다. 네. 그 6개 지국에서 그 신문을 저거하는데 그분들 양주는 되게 넓다 보니까 신문이 들어오는데 시청 외에는 거의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문이 발행하는 그 신문사에 거기다 이제 54개소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최소한의 그 실가별로 돈을 다 줄 수 없어서 10부라든가 정해가지고 그걸 이제 했기 때문에 저거지 안 그러면 이걸 뭐 과별로 다 돈을 준다 그러면 한 2억에서 3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네. 저희는 그걸 이제 15부 최대 15부 그러면 통해서 예, 감사 담당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 경제란 양주시의 지역 경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신문사의 지역 경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근데 시민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데 그 신문사 그 신문이 나오는 데는 그 인터넷이나 그런 데로 다 이제 홍보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하여튼 뭐 저희가 시민들이 얼마나 체감할지 모르지만 저희가 이제 제일 작게 그러니까 예산을 최대한 덜 들여서 신문을 그냥 기본적으로 구입 저거 하는 거지 그건 아닙니다. 그 지금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본의원이 볼 때는 어쨌든 시민의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저희가 예산을 함부로 허투루 쓸 수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민의 어떤 대표로서 이거를 행정 감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지역 경제란
시민의 지역 경제를 위해서 어떤 활력을 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정기 간행물이나 신문이나 잡지를 봐줄 때는 그만한 어떤 그 효과성이 나야 된다. 그러면 집행부 입장에서 이런 거를 신문이나 어떤 정기 간행물이나 정기 간행물을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어떤 효과가 나야 되는데 어떤 효과가 나는지를 혹시 평가해 보셨나요? 지역 경제를 위해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사업개혁에 보면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행정관서에서 이런 신문이나 이런 거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신문사를 위한 지역 경제냐 아니면 지역에 있는 지역 시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혜택을 주는 지역 경제나 이거를 매우 다른 거거든요. 요거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저희가 거를, 이제 예. 그 시민한테는 이게 배부가 안 되지만 네. 시에서 이제 우리가 그 아침에 나와서 그걸 신문 스크롤 네네. 하면서 보거든요. 네. 그 언론 매체마다 다 나오는 건 다 틀립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최소한의 그 신문을 정해서 보면서 네. 그걸 갖다 이제 지원 방안이라든가 아이템 개발이라든가 네. 그런 쪽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저거 하는 거지 예. 전체 시민한테 이게 뭐 경제적인 거 그렇다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네네. 담당관님 그래서 다 맞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시민들한테 어떠한 게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를 들면 아이템을 뭘 하고 뭐 어떤 그 뭐 지역의 어떤 경제 활동이나 이런 거를 뭐 기사 내용을 이제 스크랩해서 어떤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효과성이 나타나는지를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네. 큰 시민들한테 지적인 효과는 없지만 저희가 그 작은 신문을 보면서 저희가 이제 보면서 그거를 뭐 스크랩도 하고 이거 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자원을 이제 그런 신문에 나온 내용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걸 받아가지고 저희가 그 홍보했을 때 다 이제 만약에 다른 시에서 이걸 했다 그러면 저희도 그거에 대한 걸 그걸 변경해서 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꼭 시민 개개인에 대해서 그게 저거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의 저희 시 홍보 담당관실에서 그걸 취합해서 그렇게 그 시민들한테 전파한다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 적인 저희 개인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네. 어쨌든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어떤 효과를 얻으려면 지역 신문을 보든지 간행물을 보든지 부서별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예산을 세워서 할 때는 효과를 얻어야 된다. 본연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러려면 이런 예산을 세워서 8,600이고 2019년도에 한번 예산을 살펴보니까 대략 그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돼요. 그렇죠? 신문하고 전체 예, 예, 예. 전체 예산을 보면 이런 그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요런 효과 요런 뭐 신문이나 뭐 예를 들어서 정기 간행물을 봤을 때는 그냥 허수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뭘 이렇게 봐서 정말 그냥 내보내는 그러니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저희가 창고에 가면 보지도 않은 신문들이 펼쳐보지도 않은 이런 간행물들이 그냥 쌓여서 그냥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집행부에서는 아니면 어디에서 이런 신문을 봤을 때는 제대로 볼 수 있는 이런 신문이나 광고나 아니 신문이나 이런 정기 간행물을 선별해서 보고 이것들을 스크랩하고 아니면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정말 활력이 될 수 있는 아니면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정책 방향을. 네네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도 같은 네. 게 저희가 이제 2018년도에 그 간행물 같은 경우에 14개를 하다가 네네. 줄었어요. 양주시에 관련 사항이 없어서 예. 네네. 저희가 그냥 그 간행물을 없애버렸습니다. 제가 예, 이제 구독을 그래서 안 하는 거로 저희가 이 이렇게 정기 하고 있기 간행물도 때문에, 예, 현저하게 숫자는 줄었더라고요.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선별해서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네. 그래서 정말 지역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잘 살펴서 시정에 잘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11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재근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유튜브나 우리가 양주시의 시정 홍보를 위해서 홍보 마케팅 전략을 잘 세우고 계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 방송사가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그러다 그 숫자적으로 차이는 없지만 그다음에 전광판 그다음에 IPTV는 뭡니까?
IPT는 이제 전광판 여기 이제 우리가 34개 저게 있는데요. 네. 그 중에 이제 시청 안에 이제 저 위에 걸려 있는 거하고 이제 안에 멀티비전 시청 안에 또 있는 거 나머지는 이제 IPT 위. 그다음에 농협이라든가 그런데 이제 저 읍면동 네네. 거 있는 거 그걸 갖다 이제 그리고 우리 체육센터 그런 걸 갖다 근데 그 30개소의 IPTV의 숫자가 좀 줄었네요. 2019년 대비해서 아직 연도수가 넘어가지 않아서 추계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ITP 저희가 그거는 저기 주는 게 아닌데 늘었는데요. 저희가 올해 3개 설치를 더 했는데요. 2019년에 1220건인데 2020년에는 465건으로 아직 추계가 덜 된 거로 지금 나온 거지 아무튼 숫자는 그렇게 되고 있어요. 네. 일일상으로는 뭐 숫자는 거의 비슷하기는 하지만 맞죠? 네네. 네. 유튜브도 마찬가지이고 일일 뭐 숫자는 비슷하지만 아직 추계가 덜 된 걸로 보고 있고 이런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담당이 생기면서 저희가 이제 직원들이 네. 새로운 아이디어 많이 개발을 해가지고 예, 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오랜만에도 이제 뭐 암호 노래 챌린지라든가 양주로 가요 소론동이 노래를 만들어서 하고 감동이 뭐 라떼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만들어요 코로나송이라든가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걸어서 양주 속이라든가 그 감동이 설명서 그런 걸 여러 만들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지금 하루에 10건씩 그걸 계속 띄우기 때문에 네네. 저거하고 엊그저께 양주 신도시 같은 거에 홍보 같은 경우에는 한 다섯 여덟 열몇 시간 만에 한 1천 뭐 넘어가는 되게 홍보가 효과가 큰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홍보 마케팅 전략을 잘 세워서 잘 해주시는 거는 잘 알고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분발하셔서 열심히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네네. 그러나 13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이제 도시 홍보 마케팅이나 이제 도시 시정 소식지를 사회적 약자들한테도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경우가 있죠. 점자 소식지도 네네. 배부를 한다는데 점자 소식지는 몇 분화 배부를 하나요? 저희가 그걸 전체적으로 60불 맞네 60부요. 얼마요? 60부요. 60부요? 네, 장애인 그 협회에서 네. 저희한테 요청이 왔어요. 60부. 예, 예. 그래갖고 이제 그게 예. 하나에 7,500원 정도 되는데요. 한 개에 네, 네. 7,500원씩 60부면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게? 45만 원 정도 됩니다. 45만 원? 예, 예, 매달. 매달.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예. 협회하고 우리가 도서관에는 그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열 몇 분 도서관하고 이제 놔두고 나머지는 그 장애인 협회에서 예. 그분들한테 다 전달해서 갖다 볼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협회에서 가져갑니까? 예, 협회를 바로 제가 발송을 바로 드립니다. 협회에다가? 바로. 예, 예. 그러면 이게 협회에다가 주면 협회에서 그분들한테 직접 전달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체크합니까? 혹시 아, 체크해 보셨나요? 저희가 그 회장님께서 네. 저희한테 1년에 한 번씩 꼭 오십니다. 아니 회장님께서 오셔서 뭐 이거를 전달했다 이러면 네네. 그냥 되는 거지 이게 그분들한테 시각 장애인한테 직접적으로 전달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혹시 체크해 보신 적이 있냐 이거죠. 저희가 배부하는 건 17분을 체크했고요. 그 현재 43부에 대한 걸 체크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회적 약자도 알 권리 때문에 분명히 소식지를 전달을 하고 배부를 하는 건데 한 달에 45만 원씩이면 1년 예산도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도 시각장애인협회나 어디다가 그냥 퉁 뭉뚱그려서 갖다 주지 마시고 이런 것들도 시각장애인들한테 일일이 다 전화를 좀 하셔서 혹시 뭐 분기별이라든지 뭐 1년에 2번 정도 전화를 하셔서 혹시 배부를 받고 있는지를 잘 그 검토를 하시고 체크를 하시고 또 만족한지 잘 받고 있느냐 만족한지를 좀 잘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장협회하고 통화해서 제가 네. 받아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협회하고 통하지 마시고 직접 전화하시라니까요. 명단을 받아야죠. 네, 명단 받으셔서 그렇게 해서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 홍보 집행 현황을 보겠습니다. 네. 언론 홍보는 왜 하시는 거예요? 양주 시정이라든가 시정을 많이 알리고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네. 저희가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우리가 방송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양주시 나름대로의 양주시를 알리는데 그 큰 목적이 거기 있다고 봅니다. 언론을 홍보를 하는 양주시를 알리는 언론 홍보 예산이 얼마입니까? 1년 예산이. 저희가 이제 저
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억이고요. 네. 그다음에 미디어 같은 경우에 2억 4,200. 네. 그리고 이제 우리 홍보 정책에서 한 이제 6억 드립니다. 6억. 6억. 네네. 그러면 이 중에서 언론 예산 중에 홍보 예산 중에 신문이 4억이고 미디어가 2억, 그다음에 홍보 정책이 6억인데 네네. 가장 효과를 거두는 게 어디입니까? 현재는 저희가 저거 할 때는 그래도 신문보다는 네. 저희가 이제 SNS 채널 동안 뭐 CBS 방송이라든가 네. 중앙부대로 하는 이제 홍보 정책, 미디어네요. 예, 홍보 정책이라 그쪽이 미디어가 빠르죠. 그러면 힐링을 할 때 미디어에 좀 집중 공략을 해서 사업비를 이쪽으로 더 세워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미디어 쪽은 예산이 늘어나지만 네. 저희가 언론 홍보 쪽은 예산이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4억인데 4억이면 4억은 4년 전에도 4억이었습니다. 줄여야죠, 그러면. 그래 언론사가 이제 아시지만 인터넷 쪽이 이제 많이 늘어나 보니까 네. 줄일 수는 없고 더 늘리지는 않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안 늘리는 데는 거의 이제 저희하고 구리시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특히 또 양주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타 시군구의 뭐 예산은 보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뭐 남의 눈치 볼 거는 없지 않습니까? 양주시만의 어떤 특별한 어떤 양주시가 아직도 어딘지 모르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어떤 홍보 전략을 다시 세워서 예산을 뭐 미디어가 지금 담당관님이 그러셨잖아요. 미디어가 더 홍보 전략이 더 세다. 그러면 미디어 쪽에 더 홍보비를 더 세워서 그쪽으로 전략적 홍보를 세우시든지 아니면 방송 매체 저희 양주시나 다른 타시군구는 포천이나 동두천이나 연천 같은 경우에는 가끔 가다가 텔레비전을 틀면 텔레비전에서 뭐 TV에서 정말 재미있는 방송 프로그램 때가 높으면 그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양주시는 특별히 나오는 걸 못 봤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 작년에 말씀하셔서 예. 11월 달에 이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이제 읍면동에다 이제 40곳을 선정해 가지고 하려고 저희 계획을 짰습니다. 짜 가지고 그 우리가 이제 촬영지라든가 그 협조를 해 가지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TV 화면이 나온다든가 어디 촬영지 어디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40곳을 지금 했는데 네. 현재 30곳에 대한 거를 저희가 이제 취합을 하고 제가 나가서 점검을 더 한 다음에 예. 이제 그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장소가. 네. 그런 거면 그때 그걸 갖다가 이제 저희가 홍보를 해서 방송 사람들이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기다리시면 제가 그 자료를 나중에 30곳에 대한 거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면 돼요? 저희가 지금 현재 상황이다 보니까 네. 지금 저희가 홍보 계획을 세웠어도 못하는 경우가 지금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러세요? 예, 저희가 지금 나가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감독이 스캔선도 하고 싶고 다 할 게 많은데 네. 지금 저희가 나가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지금 네. SNS로 그냥 간략하게 만들어서 계속 홍보하는 거지. 지금 홍보라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전국으로 알리려면 저희가 팀이 나가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다 막힌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제 홍보를 잘 못한다. 아니 그러니까 감독이 같은 거 나가서 네. 뭘 행동을 해야 되는데 네, 네. 저희가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지금 뭐 동대문이라든가 뭐 회화동, 뭐 디지털 단지 다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고 저희가 못 가고 있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작년보다는 올해는 더 나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오히려 방송국하고 접속하는 게 방송국에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 중앙방송이나 어떤 뭐 이런 방송국의 이런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어떤 이런 홍보를 따오려고 굉장히 노력한다는 그 뉴스를 접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그런 거는 방송에서는 좀 안 하나요? 곧 단위에서 이제 뭐 예산이 1억 막 몇 억씩 주는 네. 방송이고요. 저희는 이제 아시지만 조선일보 돈을 광고줘도 330밖에 안 줍니다 저희가. 양주시도 그런 거를 좀 양주시 홍보를 전략을 좀 다시 하셔서 그런 예산을 좀 따서 전략적으로는 홍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뭐 신문만 계속 홍보를 주면 누가 신문을 봅니까 요새? 그 담당관님도 그러셨잖아요. 신문을 잘 안 보니까 미디어 쪽을 조금 많이 공략을 한다. 그래서 하시면 전략을 예, 좀 바꾸시고 지금 또 하나 맨 뒷장에 보면 다른 거는 다 뭐 중앙지는 그럭저럭 뭐 사람 편견이겠지만 본다 해도 지역지 홍보비 지역지가 어느 특정 지역지를 이렇게 많이 줘도 되는 겁니까 이게? 저희가 이 신문에는 어느 지방 모두보다 지역지 홍보가가 제일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건 하나는 이제 양주에서 이제 그 신문- 지역지에 어떤 홍보를 했습니까? 양주시가 지역지에다 무슨 홍보를 했습니까? 저희가 계속 기사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네. 이제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신문 다 갖다 배달 취재 본인들 아니 하면서 지역지에다가 양주시가 무슨 홍보를 해서 어떤 역할을 했냐 이거죠. 그 스크랩한 거를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매달 그 띄워드리는데 매주 매일매일 띄워드리는데 아니 그거를 저희가 의원님들이 다 그걸 일일이 다 그러면 경기 무슨 신문에 다 들어가서 일일이 봅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어떤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를 그걸 다 스크랩해서 주시라는 겁니다. 그 자료 줄 거 아니에요. 신문사마다 다. 네, 신문에서 매일매일 한 7, 8건씩 네, 나갑니다. 네, 네. 예, 예. 그게 어느 신문에 어떻게 나가서 얼마에 나갔는지 이게 금액만 나왔지 광고 횟수가 13번, 19개 나갔는데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나갔는지를 모르니 그런 자료를 달라는 네네네. 얘기예요. 네네. 요번 그 시간 끝날 때까지 좀 다 그 광고 효과 나간 거에 대해서 어떤 광고로 나갔는지 그 내용을 다 의원님들마다 하나씩 다 드리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입니다. 정덕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정덕영 의원입니다. 시종 홍보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뭐 본의원이 보기에는 두 축으로 보셔야 돼요. 대내의 홍보 그리고 대외의 홍보 어떻게 가져갈 건가. 지금 뭐 존경하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뭐를 했는데 어떤 좀 변화를 줘야 된다. 지금 뭐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계시지만 지금 뭐 집행부에서 낸 책자를 한번 보십시오. 2019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뭐를 해서 지금 홍보 마케팅에 대한 예산 집행 내역 해갖고 자료 주신 거를 이렇게 보시면 13페이지입니다. 천천히 보시고 세부 사업명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도시 홍보 마케팅 강화, SNS를 통한 시정 홍보, 미디어 매체 홍보 지원, 보도 지원 강화, 시정 뉴스를 통한 홍보, 시정 소식지를 통한 홍보. 그죠? 네. 근데 이게 18년도도 똑같고 19년도도 똑같고 20년, 3개 년도만 봐도 똑같아요. 아까 담당관님께서 동료 의원이 질의할 때 홍보비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018년도는 얼마였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전체 금액은 모르고요. 저희가 네? 그때는 그 미디어 2018년도에는 이제 자료 주세요. 뭐 모르죠. 어디 있습니까? 2018년도의 전체 금액이 얼마냐고 말씀드리는데 천천히 말씀하세요. 뭐 모른다 그러지 마시고. 14억 8천만 원입니다. 2018년도에 14억 8천만 원. 네, 네. 2019년도에는요. 16억 1,500입니다. 2000년도에 2020년도에는요. 2020년도에는 15억 2,100입니다. 15억 2,100이요. 그러면은 우리 31개 시군 중에 우리 그 인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좀 비슷한 수준의 다 지자체하고의 어떤 이 홍보비 수준은 어때요? 저희가 그 전에 제가 저거 할 때는 이제 저는 언론 쪽을 이제 보니까 전체적인 건 파악을 못했고요. 저희가 이제 언론 홍보 같은 경우 신문 저걸 봤을 때는 이제 인구가 이제 50만이 넘어가는 데는 좀 많고 그 나머지는 비슷비슷합니다. 지금 뭐 언론만 담당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전체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그 정도 파악하시고 어떻게 우리 양주시 홍보를 위해서 어떻게 가져갈 건가
이 컨셉을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까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러고 저러고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딱 두 축이거든요. 어? 우리가 시정을 펼침에 있어서 어떤 성과를 내에 있어서 우리 양주 시민들한테 양주에 해당되는 분들한테 어떻게 대내적으로 홍보할 것인가 한 축. 또 우리 양주를 쉽게 전국이나 다 전체적으로 널리 홍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져갈 건가? 어? 밖에 나가서 양주, 그럼 남양주에 얘기합니다. 의정부 옆에 동네입니다 하면 알아들어요. 양주 그럼 어디죠? 이런단 말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틀에 갇혀 있는 뭐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홍보 역할을 안 할 수 없습니다. 해야겠지만 저희가 예산도 1조 원 시대를 맞이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지속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대내 대외 할 때 대외의 홍보가 약하다. 그러면 통념적으로 매번 했던 이런 사업만 해가지고 새로운 기대와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없어요. 과감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방송 매체에 보고 그러면은 어디 시 뭐를 해가지고 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비용 많이 주고 이렇게 홍보하는 부분들 보시잖아요. 네네. 아시죠? 이런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하지 않나. 아, 예산이 뭐 매번 갖고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일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이건 핑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31개 시군의 비슷한 수준도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뭐 그냥 언론적인 답변만 하시는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상세한 부분은 묻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큰 틀로 보셔야 돼요. 큰 틀로. 해서 아니 뭐 딱 해서 업무 분장 해갖고 몇 가지 해서 신문 관리하고 기자들 관리하고 뭐 어디 미디어에 뭐 좀 하고 똑같아요. 하나도 바뀌는 게 없거든. 뭐 했던 걸 하지 마라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어디다가 방점을 두고 어떻게 가져갈 건지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만들어야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만 되게 중요한 거거든.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고 기준도 마련하고 어떻게 역할을 좀 해주십사 하고 그러면 그때는 대답을 하셔. 근데 이게 조치 결과나 새롭게 감사를 하고 다 이게 지금 내용이 대동소이하고 같은 맥락에 뭐 같은 업무니까 같은 맥락일 수 있겠지만 변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할 건지를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고 정책적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릴게요. 2019년도 그러니까 2018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책이 왔는데 지금 보니까 동료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본의원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버스 힐터의 시정 홍보 계획 6개소 홍보물을 부착했다고 이렇게 지금 표시가 돼 있어요. 네네. 우리가 버스 힐터가 몇 개고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지금 책에는 6개 그럼 6개소만 할 겁니까? 아니면은 뭐 점진적으로 확대를 할 겁니까? 저희가 이제 우선 방법 저번에 저희가 이제 그걸 하기 전에 대중교통과하고 이제 도시계획과 그다음에 주택과가 같이 저희 회의를 해서 저희가 마음대로 붙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광고물질의 법이 부착할 수 있는 벽에 있고 우리가 이제 다 4면 중에 한 면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걸 시범적으로 올해 시범적으로 양지역하고 저기만 하게 된 겁니다. 특정역만. 어떤 뭐 그러면은 지금 담당관실 교통과 도시계획과 주택과 시설관리공단 여기 표기 다 돼 있어요. 네네. 그럼 뭐 TF팀을 만들어서 어떤 기준이라든지 어떻게 시행을 하고 연차적으로 늙어서 어떻게 가져가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통해서 네네. 뭐 규정하거나 뭐 어떻게 하자 뭐 한 게 있어요?
예, 저희가 그때 시범 사업으로 6개만 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시간 없으니까 좀 짧게 6개 사업으로 한정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보고 확대를 해서 하려고 준비를 하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묻고 있는 겁니다. 우선은 두 군데에서 6군데 먼저 한 거고요. 지금 이제 다시 이제 그 교통 저희가 이제 그 주택가 강공을 팀에서 그게 법이 바뀌어야만 더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어떤 법이요? 그 홍보 시설물에 대한 거를 하게 되면 거기다 이제 그 할 수 있는 그 강공물법이 있거든요. 자, 부시장님이 좀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홍보정책 담당관실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요. 다른 지자체나 다른 이런 사례를 보면 상당 부분 이 비용을 받고 홍보하는 부스까지 만들고, 왜냐면은 저희가 버스 힐터에 뭐 버스 시간표라든지 노선도라든지 뭐를 해서 이 다 이거 뭐 스티커 형태로 붙여놔서 막 떨어지고 지저분하고 뭘 한데, 다른 지자체 사례 동료 의원님들 전에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다 이쁘게 만들고 뭐를 해서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도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우리 시정에 대한 홍보할 수 있는 게 무슨 지금 주택가의 광고물 관리법에 무슨 위배가 된, 대답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럼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찾아봐야죠. 찾아봐서 요거는 부시장님이 좀 잘 인지하고 계셨다가 TF팀을 만들든지 뭐를 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적극 내면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충분한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이게 시행 안 하고 6개만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시는 거거든요. 향후 계획도 없고. 이 부분은 홍보정책 담당관이 아니라 부시장님이 좀 해서 신경 쓰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 장을 좀 만들어 주십사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양주역 덕정역의 전광판 설치가 관련법상 불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왜 무슨 관련법이 안 돼서 전광판 설치를 못 한다는 겁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과 재발교육팀하고 주택가 강건물 팀에다 그걸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받아 보니까 그 양주역 남방동 일대 그 개발지역이고 자연녹지 지역이고 덕정동이 이제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계획적보다 그쪽에서는 이제 그 양주역 이제 적정기한 이제 그 자연녹지는 전자 게시대가 설치 불가하다라고 그렇게 공문이 저기 왔어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그걸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쉽게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하면 이제 지자체에서 지금 뭐라 해서 시골 지자체들은 무슨 지금 뭐 자연녹지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전광판을 달 수가 없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예, 현재 맞습니까? 저희가 그 그린벨트 내에 그쪽에 안 된다고 저희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임직원님 말씀하신 게 일반 간판은 달 수 있는데 네네. 예? 네. 이 전광판은 못 단다. 예, 전광판이 이제 그 화면으로 이제 뜨잖아요. 이게 화면 뜨는 게 안 된다는 네네.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해놓은 것도 다 이제 지금 화면이 아니라 이렇게 가시다 보면 이렇게 이제 붙여놓는 거 그런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흥 저희가 넘어가시다 보면은 거기도 있다가 그것도 저희가 저걸 바꿨습니다. 그걸 못하게 돼 있어서 거기도 이제 그 하나 이렇게 감독실 해가지고 바꿨죠. 관계법 때문에 전광판은 설치가 안 된다. 간판은 되는데 그 말씀이에요? 네. 이거 좀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이게 저희도 이것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네네. 정말 상위법이 이래 가지고 우리가 홍보를 필요로 하는데 못 한다 그러면 우리가 관계법령 개정해 달라고 건의해야죠. 그럼 건의했습니까? 못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소국 행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도시권이나 시내 형성된 데는 되는 거고 시골 지역에 지금 뭘 해갖고 전광판으로 해서 뭘 홍보를 하겠다 못한다고 지금 담당관님 답변이 그렇다 그러면 상위법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이래저래 해서 어떤 형평성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법 개정해달라고 해야죠. 우리가. 그 본 의원이 보기에 너무 이게 지금 답변 온 게 소극적이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상기시키고. 이 부분도 좀 어떻게 가져갈 건가 좀 부시장님이
좀 관심 있게 좀 뭐 소소한 일이지만 이게 소소하게 보여질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좀 개선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중앙 언론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을 때 시간 많이 지났어요.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해코자 합니다. 홍보 정책 담당관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